전산세무이급 115회 실기 기출문제 부분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선 한국세무사회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로그인 하신 후에 그 115회 기출문제 파일을 다운받으시고요. 다운받으신 파일을 압축을 풀어주신 다음에 2교시 폴더로 들어가셔서 TAX라고 되어 있는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해 주시면 이런 창이 뜨시죠. 자, 그러면 여기 감독관 번호 입력해보고 바로 진행해 볼게요. 자, 감독관 번호 입력 같이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 여러분 여기 연습이니까 여러분 이름 입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치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설치를 진행해 주시면 자, 이렇게 감독관 번호를 입력하라고 나오실 거예요. 그럼 감독관 번호는 9461번이죠. 9461번 이렇게 연습용 번호를 입력하시고 로그인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다운을 받아 주시고요. 기출문제 다운받은 파일로 문제를 보셔도 좋고요. 저희 전산세무 이급 교재에 문제가 나와 있으니까 페이지 575쪽을 펴서 문제를 보시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교재가 없으시다라고 한다면 기출문제 다운받으시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를 보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음마상사는 전자제품의 제조 및 도소매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17기 2024년도 회기 기간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라고 되어 있고요. 자, 1번 보시면 4월 11일 당사가 보유 중인 매도 가능 증권을 1,200만 원에 처분하고 처분 대금은 보통 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 매도 가능 증권의 취득가액은 1,000만 원이며 작년도 말에 장부 공정 가치는 1,100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매도 가능 증권을 1,000만 원에 취득했었는데 작년에 1,100이 됐죠. 그러면 2023년도에 100만 원만큼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을 잡아놨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 평가 이익 잡혀 있던 거를 자, 지금 처분했으니까 이거를 처분 손익으로 대체해 줘야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자, 그러면 분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일반 접해 입력으로 들어가서 자, 날짜는 며칠이에요, 여러분? 자, 날짜는 4월 11일로 들어가시고요. 자, 4월 11일. 자, 우선은 자, 매도관 증권을 처분하고 보통예금을 받았죠. 그래서 차변에 보통예금 자산이 증가하고 어디 은행인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1,200만 원 이렇게 지금 받았고요. 자, 그 다음에 대변에는 매도 가는 증권이 없어져야 되는 거죠. 자, 매도 가는 증권은 얼마 없어지면 되겠어요, 여러분? 자, 매도 가는 증권은 지금 1,100으로 평가해 놨으니까 1,100이 없어지면 되는 거죠. 그래서 대변에 매도 가는 증권. 자, 178번을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1,100만 원이 없어져야 되고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대변에 100만 원만큼을 매도하는 증권 처분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자, 우리가 작년도에 잡아놨던 매도가는 증권 평가 이익이 있으니까 자, 매도가는 증권 평가 이익이 얼마 있겠어요? 그렇죠. 100만 원만큼 평가 이익이 있겠죠. 그럼 그 대변에 있던 매도가는 증권 평가 이익을 차변으로 줄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매도가는 증권 평가 이익 100만 원 있던 거를 차변으로 줄여주시고 이렇게 줄여주시고 자, 그러면 여기 대체 차익이 200만 원이 지금 나니까 대변해 보겠어요. 그렇죠.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처분을 했을 때 평가 이익이 대변에 있다면 그걸 처분 이익에다가 대체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자, 2번 문제는 자, 6월 25일 당사의 거래처인 은비로부터 비품을 무상으로 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비품의 공정 가치는 500만 원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날짜는 언제죠? 날짜는 여기 보니까 6월 25일이네요. 그러면 6월 25일로 들어가 주시고 자, 차변에 비품을 받았잖아요. 그죠? 자, 비품 공정가치가 얼마였습니까? 500만 원. 공정가치가 500이에요.
자, 그럼 대변에는 뭐라고 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걸 공짜로 받은 거니까. 그렇죠. 자산 수중 이익이라는 영업의 수익으로 인식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영업의 수익으로 자산 수중 이익을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8월 2일 은마상사의 사옥으로 사용할 토지를 비사업자로부터 다음과 같이 매입하였다. 자, 그중 토지 취득 관련 지출은 다음과 같았다. 취득세는 현금으로 납부했대요. 자, 그리고 토지 대금과 등기 수수료, 중개 수수료는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요 취득세 1,300은 현금으로 납부했고 법무사 등기 수수료, 토지 취득 관련 중개 수수료 이거 전부 다 취득 원가로 들어가는 거 맞죠? 그럼 이걸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여러분? 3억 원. 자, 3억 더하기 1,300 더하기 30만 원 더하기 270만 원 더하면 얼마예요? 3억 1,600만 원이 나오죠. 그죠? 그러면 3억 1,600만 원만큼이 토지 취득을 한 겁니다. 차변에. 그렇죠? 자, 근데 지금 취득세 현금으로 줬으니까 대변에 1,300은 현금이 나갔고요. 나머지 금액은 보통 예금이 나간 거예요. 그럼 그걸로 분개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날짜는 8월 2일인가요? 8월 2일. 날짜는 8월 2일이죠. 자, 그럼 차변의 토지 자산의 증가, 차변의 토지 자산의 증가로 잡아주시고, 자, 금액은 얼마라고요? 3억 1,600, 3억 1,600 잡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대변에, 자, 대변에 취득세는 뭘로 지급했다? 현금으로 지급했다. 취득세가 아까 얼마였었냐면 1,300이었어요. 그쵸? 그럼 나머지는 뭘로 지급했다? 그쵸? 보통 예금으로 지급했다. 이렇게 분개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그 다음 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4번에 8월 10일 날 단기분 퇴직급여를 위하여 영업부서 전원에 대한 퇴직연금, DB라는 게 확정 급여형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퇴직연금 500만 원과 제조부서 직원에 대한 퇴직연금 300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이체했다. 자, 여러분 지금 보니까 영업부서 직원에 대해서는 DB형, 확정급여형이니까 요 500은 뭘로 하셔야 돼요? 퇴직연금 운영자산으로 가야 되는 거고, 자, DC형, 확정기여형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그럼 300만 원은 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퇴직급여로 처리해 주시는 건데 제조부서니까 500번대 코드를 쓰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8월 10일자로 가서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자, 8월 10일로 가서 차변에 자, 퇴직연금 운영자산부터 해볼까요? 자, 퇴직연금 운영자산부터 자, 퇴직연금 운영자산 자, 우리 영업부 거 얼마였죠, 여러분? 500이었나요? 그래서 500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또 차변에 어떻게 하시면 돼요? 퇴직급여인데 제조부서 걸로 확정기여형은 우리 퇴직급여로 처리한다고 그랬었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퇴직급여 500번대로 자, 금액은 아까 얼마였어요, 여러분? 300만 원. 자, 그러면 대변에는 보통 예금으로 지급했으니까 보통 예금 800만 원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건 꼭 외워야 됩니다. 자, DB형, 확정 급여형의 경우에는 퇴직연금 운영자산, DC형, 확정 기여형의 경우에는 퇴직급여 이렇게 처리한다는 거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그리고 이제 비용 처리할 때는 제조부는 500번대, 본사는 800번대, 그리고 구분 또 잘 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다음 5번입니다. 자, 12월 13일 자기 주식 취득가액이 주당 5만 8천 원인 120주를 주당 6만 5천 원에 처분하고 매매대금 보통예금으로 입금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딱 봐도 5만 8천 원에 취득한 거를 6만 5천 원에 팔았으니까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생긴 건데 자,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기존에 있었다면 이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을 우선 상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5만 8천 원에 120주 곱해보세요. 5만 8천 원에 곱하기 120주 곱하면은 696만 원이 나와요. 696만 원. 그럼 696만 원만큼 보통예금으로 받은 거예요.
다시 해볼까요? 제가 잘못 눌렀나요? 취득가액이 58,000원이고 65,000원에 곱하기 120주 하게 되면 780이죠. 58,000원 곱하면 안 되고 65,000원을 곱하는 거죠. 120주에 65,000원 곱하면 780이 나와요. 그럼 780을 받은 거죠. 자, 그럼 그거부터 입력해 볼게요. 날짜는 12월 언제입니까? 3일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고요. 13일인가요? 자, 12월 13일. 자, 그럼 차변에 보통 예금 받았는데 여기 얼마였어요, 여러분? 780만 원 받았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대변에는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 주식이 없어지는 거죠. 자기 주식 조회하시고요. 자, 자기 주식 대변에 없어지고요. 자, 얼마가 없어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자기 주식은 거기 보니까는 자, 얼마가 없어지면 되느냐? 자, 몇 주입니까? 120주인데 58,000원에 취득했으니까 696만 원이 없어지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가서 696만 원이 없어지면 된다.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이제 많이 틀리는 게 그러면 84만 원이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냐?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게 차변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지금 얼마 있어요? 20만 원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우선 상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을 대변으로 우선 상기해주고 그 금액이 20이었습니다. 우선 상기해주고 그러고도 부족한 건 자기 주식 처분 이익으로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는 거예요. 기억나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일반 전표 입력 5번까지 문제 풀었어요. 자, 그럼 이제 메인 매출 전표 입력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입니다. 자, 우리 교재는 576쪽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기출문제 출력해서 푸시는 분들은 메인 매출표 쪽을 보시면 되고요. 자, 3월 12일 싱가포르에 소재하는 ABC사에 제품 3만 달러를 직수출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수출대금 중 2만 달러가 선적과 동시에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으며 나머지 1만 달러는 다음 달에 받기로 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수출을 했을 때는 공급 시기의 기준 환율을 이제 반영하는 건데 지금 공급 시기는 언제입니까, 여러분? 자, 선적일이죠. 그래서 요 3월 13일의 환율인 1,300원을 적용해 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러면 지금 총 수출한 게 3만 달러니까 곱하기 1,300원 곱하면 3,900만 원이 공급 가액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이 3,900만 원 중에 지금 보통예금으로 입금 받은 게 지금 2만 달러니까 얼마겠어요? 2,600은 보통예금 받았고 나머지는 이제 외상 매출금으로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열어볼게요. 자, 일반 전표 입력은 닫아놓고 할게요. 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으로 들어가셔서 자, 날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날짜가 3월 12일인가요? 자, 3월 12일. 자, 문제 보니까 3월 12일 맞죠? 자, 그럼 매출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매출에? 직수출했을 때는 매출에 16번 수출로 하는 거였었죠? 자, 16번 수출로 하고, 품목은 제품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자, 품목은 여기 보면, 어, 제품이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적정한 키워드 넣어주시면 됩니다. 제품 이렇게 넣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공급가액은 얼마 입력하시면 돼요, 여러분? 3,900이죠? 자, 선적일에 환율로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다가 수출했어요, 여러분? ABC사에 수출했으니까 ABC사 이렇게 조회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영세율 구분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직접 수출이니까 요 1번 눌러주시면 되고 수출 신고 번호가 나와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수출 신고 번호 입력은 생략하라고 돼 있으니까 입력할 필요는 없고요. 자, 분계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자, 분계는 자, 지금 2만 달러에 대해서는 1,300원 적용돼서 보통예금으로 입금 받았지만 나머지 1만 달러는 아직 지금 잔금을 못 받은 거니까 혼합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분기해서 3번 혼합 눌러주시고요. 자, 차변에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외상, 매출금, 자, 보통예금부터 해볼까요? 자, 보통예금.
자, 보통 예금은 얼마 들어왔겠어요? 그러면 2만 달러에다가, 그렇죠? 2만 달러에다가 우리가 얼마였어요? 자, 2만 달러에다가 1,300원 적용해주면, 그렇죠? 이렇게 해주면 2,600이니까 2,600을 보통 예금으로 받았다는 얘기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직 못 받았으니까. 외상 매출금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는 거네요.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자, 2번입니다. 10월 1일 날 업무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거래처 단료로부터 업무용 승용차를 중고로 구입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업무용 승용차, 우리가 제조기업인데 업무용 승용차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우리의 영업 활동하고는 상관없잖아요. 이런 거 우리가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또는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만 배기량이 1000cc 초과되는 걸 불공제하는데, 배기량이 지금 990cc니까 이거는 매입세 공제가 돼야 안 돼요? 그렇죠, 되는 겁니다. 배기량이 1000cc 초과됐을 때는 불공제지만, 이렇게 배기량이 1000cc도 안 된다, 1000cc 미만이다 그러면 이때는 매입세 공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했지만 이거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범위에 안 들어가는 거죠. 그죠?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범위에 안 들어갑니다. 우리가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차는 8인승 이하 그리고 배기량이 1000cc가 초과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990cc니까 이건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다는 거. 또 종이생계에서 받았으니까 이건 전자에 열을 걸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지금 올해 10월 1일 날 2천만 원에 200만 원에서 승용차를 이렇게 지금 구입을 했다라고 해서 우리 지금 음마상사인데 요 달러유한테 받은 거예요. 생계안서를.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매입 매출원표 입력 들어가서, 자, 날짜가 매달 며칠입니까? 10월 1일인가요? 자, 10월 1일 자로 들어가시고, 자, 매입에 뭐예요, 여러분? 매입에 이쪽 매입의 불공이 아니라 매입에 그렇죠. 가세 51번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뭐 승용차라고 입력하시면 되겠고. 자, 승용차 이해되죠, 여러분? 자, 자, 금액은 얼마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금액은 2천에 200이니까 요거 문제 보시고 입력하면 되는 겁니다. 2천에 200 이렇게 입력하시고요. 자, 거래처는 누구한테 매입했는지 봤더니 달려요라는 업체한테 매입을 했대요. 자, 그 다음에 전자가 아니라 종이죠. 그러니까 전자에다가 열을 걸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그래서 전자에다가는 불호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전자가 아니라는 거. 그다음 분계는 어떻게 주면 될까요? 자, 분계는 혼합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차변에는 뭘 구입했어요? 차량 운반구. 자, 대변에는 여러분, 대변은 뭐라고 하셔야 돼요? 자, 대변에 여기 보니까 자, 한 달 후에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아직 지급 안 했죠. 그럼 대변에 그렇죠. 미지급금. 이렇게 상거래가 아닐 때에는 미지급금 이렇게 부채 계정을 쓰시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입니다. 자, 3번은 또 어떤 문제가 나왔을까요? 자, 보니까 10월 29일 날 업무용 승용차를 주 월클 파이낸셜로부터 운영 리스 조건으로 리스했다. 운영 리스라는 게 이제 빌려 쓰는 거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운영 리스. 리스료가 임차료니까 매달 임차료 내고 이렇게 빌려 쓰는 조건으로 리스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영업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임차료 180만 원에 전자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여러분, 전자 계산서네요. 그죠? 전자 계산서예요. 자, 왜 그러냐면, 어, 이게 이 파이낸셜이라는 이 회사라는 건 이제 금융기관에 해당이 되니까 이제 면세 사업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판단할 필요는 없고 계산서를 받았다라는 건 면세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매입에 과세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승용차를 렌탈하면서 지금 계산서를 받은 건데 이게 이제 금융기관으로 취급되다 보니까 이제 계산서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럼 매입의 과세예요? 매입의 불공이에요? 매입의 면세예요? 매입의 면세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우리가 불공이다라고 한다면 세금계산서 받았어야 되는데 이건 지금 계산서 받은 거니까 매입의 불공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계산서 받으면 무조건 매입의 면세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날짜는 10월 29일인가요, 여러분? 자, 집중. 자, 10월 29일. 자, 매입에 계산서 받았으니까 매입에 그렇죠. 53번의 면세 구분해 주시고 자, 품목은 뭐 승용차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죠. 키워드는 자, 승용차라고 키워드 입력해 주시고요. 딱 뭐 명확히 나오면 그거 입력하면 되지만 자, 공급가액은 얼마에 공급받았죠, 여러분 보니까 다시 볼까요? 180만 원이네요. 매달 매달 이렇게 180만 원 해가지고 빌려 쓰고 있나 봐요. 승용차를. 자, 부가세는 안 붙고 자, 거래처는 어디라고요, 여러분? 거래처는 월클 파이낸셜이래요. 자, 전자계산서라고 했으니까 1번 넣어주시고요. 자, 분계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건 임차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혼합으로 가서 차변에 임차료 넣어주시면 되고요. 임차료. 자, 몇 번대로 넣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자, 판매비와 관리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문제 보니까 영업부에서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판매비와 관리비로 가는 게 맞죠? 자, 그리고 돈은 여러분. 대금은 다음 달에 지급하는 거니까 아직 지급 안 했잖아요. 그럼 대변에 그렇죠. 미지급금 이렇게 해서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자, 4번 문제입니다. 자, 1월 11일 음마상사는 주식회사 진산에 아래와 같은 전자생계환서를 발급하였다. 제품 대금은 진산에 지급해야 될 미지급금 800만 원과 상계하기로 상호 협의하였으며 잔액은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 아,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진산에 이 제품을 우리 음마가 팔았는데 제품 매출이 대변에 발생했는데 우리가 갚아야 될 미지급금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미지급금 800을 상계했으니까 차변에 미지급금 800이 줄고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차변에 입금 받았다. 그 얘기네요. 이렇게 300은.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날짜는 며칠인가요, 여러분? 날짜는 11월 1일인가요? 자, 11월 1일. 자, 11월 1일로 이렇게 들어가 주시고 자, 이거는 매출이에요, 매입이에요, 여러분? 매출이죠? 제품 매출한 거니까 매출에 과세 이렇게 넣어주시고 뭐 제품 이렇게 키워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액은 얼마에 팔았어요? 지금 보니까 1,000만 원에 팔았어요. 그렇죠? 이거 누구한테 팔았습니까? 보니까 거래처가 진산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전자생계환서를 발급한 거겠죠, 당연히. 보니까 전자생계환서 발급했네요. 전자. 그다음 분계는 혼합으로 3번으로 해서 자, 차변에 대변에 제품 매출이고 차변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렇죠. 미지급금 얼마 상계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자, 800만 원 우리가 갚을 거 상계하기로 했고 나머지는 보통 예금으로 받았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보통 예금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자, 11월 20일 코스트코 코리아에서 제조부 사원들을 위해서 공장에 비치할 목적으로 온풍기를 193만 6천 원 부가세 포함해서 구입하고 대금은 보통 예금으로 이체했대요. 현금 영수증을 수취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온풍기니까 여러분 비품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176만 원에 17만 6천 원 이렇게 지금 현금 영수증을 받은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자, 날짜는 11월 20일 날로 들어가서 이렇게 자, 현금 영수증 받으면 매입에 그렇죠. 현가로 하시는 겁니다. 61번으로 61번으로 현가로 잡아주시고 자, 품목은 온풍기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품목은 온풍기 잡아주시고요. 온풍기 잡아주시고 자, 금액은 거기 보니까 얼마였어요, 여러분? 금액이 176만 원에다가 17만 6천 원 더한 193만 6천 원, 193만 6천 원을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은 176만 원과 17만 6천 원이 구분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코스트코 코리아였으니까 거래처 조회해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이해되죠? 자, 그 다음 분계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자, 분계는 자,
이거 지금 보통 예금으로 줬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혼합으로 가서 자, 온풍기니까 그럼 비품 잡아주시면 되고 대변에 보통 예금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통 예금으로 지급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매매추천표 입력이 끝났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다음 교시에서는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내용들 같이 한번 볼게요.